은퇴 후 고립시대, 외로운 생지가 안 되는 법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탐독하고 있는 고립의 시대에 나타난 표현인데요. 한 주간의 뉴스 클리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공격하는 외로운 생지가 안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고립의 시대 그리고 AI 가상인간, 뉴욕타임즈 구독자 이야기, 유럽의 사회적 금융, 그린그레이와 미래 세대가 연대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기사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서로를 공격하는 외로운 생지가 되어간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심화되어 온 개인의 파편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우리는 점점 서로를 공격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면서 책 고립의 시대를 쓴 저자 노리나 허츠가 진단한 것에서는 우리는 점점 서로를 공격하는 외로운 생쥐가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사에 봤을 때 고립사회의 세트로 따라붙는 단어가 혐오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절이 심화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이 연령별로 다 다른데요. 2030 세대는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고 4050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꼽았는데 이러한 것들, 갈등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이 고립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뉴스 관심을 끈 것은요, 직장인들 화나게 한 그녀의 정체라는 겁니다. 이 여성 때문에 큰일 나겠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은행원인데요. 인공지능, 즉 가상 AI, 가상 인간인 얼굴입니다. 또한 또 지금 보시는 이 여인도 타다데우 상용차가 구현한 버추얼 휴먼 미즈 센이라는 분인데 AI 가상 인간의 영역이 이전에 연예계 광고를 넘어서서 금융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교육 이런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위협으로 현실에서는 느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욕타임즈, 그것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뉴욕타임즈를 보는 것은 뭐 굉장히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였죠. 그 잡지를 하나 사서 그 얇지만 아주 세련된 잡지를 읽어가는 그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그러면서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과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빨리 구독자를 1,000만 명이나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비법에는 컨텐츠를 갖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그러면서 구독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스포츠에 대한 것 그리고 퍼즐이라든지 요리, 쇼핑 정보 최근에는 게임에 대한 컨텐츠를 확보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잠재적인 컨텐츠 독자가 최소 1억 3,500만 명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웹사이트에 이제 구독자로 돼 있고 지불하는 구독자는 아닙니다. 근데 점점 더 영양가 있고 점점 내실 있는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OTT 서비스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것도 먼 나라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금융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스페인의 은행인 BBVA는 약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요. 어떤 사회적 금융을 만들어서 소액 금융재단을 통해서 기업가를 소액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제과학 문화 분야의 연구자와 창작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교육의 평등한 기회 제공,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정책을 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놓칠 수 없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ESG와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와 생존의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눈에 띈 기사는요. 그레이 그린과 미래 세대가 어떻게 연대하나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경희 이사장님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경희 이사님은 현재 환경정의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바로 그 직전에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대의 고민을 하시고 7학년 벌써 만으로 74세시니까요. 근데 새롭게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시면서 60세대가 이런 환경 운동을 하는 그런 것들, 기후 운동 이런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등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노인을 의미하는 게 그레이 그린이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젊은 분들과 좌담회를 하면서 나온 첫 번째 말이 흥미롭습니다. 아유, 이것 좀 봐. 명함도 내가 제일 촌스럽지 않아. 젊은 세대들은 명함도 예쁘게 만들었네. 이런 식의 어떠한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평상시의 삶에서도 녹여져 있는데요. 좌담회 부분에 다른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시니어가 어떻게 함께할 때 서로 이해, 존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의 말을 듣고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아, 저 세대는 저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하는 자세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이 살아가는 삶, 살았던 삶과 지금 젊은 세대가 맞이한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구만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4인 가족을 기본으로 또 그 윗세대는 훨씬 많은 가족을 기본으로 살던 세대고 지금 젊은 세대는 혼자 또는 독신 1인 가구가 대세인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소득이나 이런 격차에서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30만 원, 40만 원 하던 그런 시대와 달리 지금 아이들, 지금 청년들은 눈 떠보니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그런 국민 소득 수준 자체가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이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매일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역에서부터 학교까지 한 5번 정도의 전경들을 통한 그 가방문을 열고 가야 했고 학교 교정 안에까지 그때 당시에 전경들이 들어와서 이런 데모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시기 또 우리 더보다 더 윗세대인 어르신 세대에서는 너무 보릿고개라고 가난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기억되던 시기에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그 둘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고립의 시대의 외로운 생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보더라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는 AI 가상인간, 또 식당에 가보면 로보트가 그 사람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공장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전에 그 지면으로 된 미디어들도 변화하면서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고, 은행 자체도 어떠한 예대 마진에 의한 그것의 기반이 되지만 또 다른 구조인 어떠한 ESG라든지 사회적 금융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시니어의 경우에도 예전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어떠한 정의의 문제, 이런 것에 넘어서서 현재의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속에 노출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서로 디지털로 파편화되고 고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대에 서로를 공격하는 외로운 생지가 안 되기 위한 것은 환경정의 이경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 세대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왕년에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지금의 이슈가 뭐고 지금의 어젠다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과 공감하며 연대하며 오늘을 받아들이고 오늘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이런 것들이 외로운 생지가 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